서정함의 시사주민, 오늘 쉼터뷰에는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상임감사를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춘천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상임감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전이라는 게 붙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강원대학교 병원 상임감사로 재직을 한 후에 퇴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냥 원 감사라고 호칭을 많이 해주십니다. 원 감사. 네네.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지금 이 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원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양한 직업을 갖다 보니까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이 만났던 시기나 계기에 따라서 편하신 대로 부르시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 이제 김춘수 선생의 꽃이란 시에서 나오는 네. 것처럼 네.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분한테 하나의 의미나 하나의 꽃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어떤 호칭으로 불러도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칭을 고르기 어려운데 현재 지금 자문위원이시니까 네네. 원선희 위원으로 제가 네네, 부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 위원 우리 이력이 엄청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면서 정기에 입문을 하셨고 강원대병원 상임감사도 역임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신 건가요? 제가 대학원 졸업 후 첫 직장이 이제 지금 하나그룹 계열사인 한화경제연구원에 이제 입사를 하였습니다. 네. 첫 직장에서 맡은 일은 이제 정책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이요. 네. 그 당시는 삼성, 현대, LG, 대우, 한화 이렇게 주 5대 기업이었습니다. 네. 주요 대기업들이 경제연구소를 만드는 붐이 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말에 이제 사회주의권 붕괴가 되고 이 분단의 장벽 철의 장막이 이제 해체되면서 급격한 세계화의 어떤 조류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93년에 처음으로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이 됐었죠. 네. 그리고 기업들도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 이런 식의 이제 우리도 밖으로 나가자. 그쵸.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네. 많아지면서 네. 그런 경제연구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맡았던 프로젝트가 참 인상에 오래 남아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각기 이제 독립국가로 전환이 되면서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그루지아. 거기 스탈린하고 골바초프의 네. 고향이었죠. 네. 그 당시 저희 연구소에서 그루지아 경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주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런 용역을 맡기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대사관 직원들도 나왔었고 네. 저희 그룹에서도 모스크바대 유학 출신들도 특채를 해가지고 네. 그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주는 프로젝트에 첫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연구소장이 KDI 연구조정실장 출신이셔가지고 네.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맡게 된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KDI에서도 개발도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KSP라고 나레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라 해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프로그램이라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급격하게 또 발전을 그렇습니다. 잘했으니까 네, 저희가 압축 성장하고 네. 단실 내에 이렇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유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전수해 주길 요구하고 우리도 네. 적극적으로 그런데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민간 단위에서 했던 첫 번째 시도였다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영연구센터로 제가 옮겨갔습니다. 네. 경영연구센터는
그룹의 뭐 중장기 경영 전략이라든가 신규 사업 개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규 사업 개발이라든가 계열사 컨설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막 인터넷 경제가 이제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그 클린턴 정부에서 그 정책 방향을 이제 이 새로운 이 정보 경제로 이제 틀을 바꾸면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예, 지구촌 전자상거래 네.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같이 뭐 그룹에 소개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인터넷 경제 지지지 않으려면은 이 정보통신산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사업 계획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룹 회장이 직접 보고를 하라 해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임연구원 시절에요. 네. 그게 아주 지금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인 중에 하나인 이 제프 베조스가 그때 월가 떠나가지고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온라인 네. 서점한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당시였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면 어떤 한국 지금 어떤 인터넷 우리 이런 시장에 어떤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좀 너무 표현을 과하겠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새로운 기회 이런 거를 만들어 내려는 흐름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런 뭐 기업들의 흐름이나 정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결실을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저는 다져놓은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경제연구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정책을 또 하시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십니다. 이게 흔한 행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새로운 도전 같기도 한데 그때는 어떤 결정으로 어떤 선택을 하신 거죠? 그 두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첫 번째는 그 97년 IMF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98년에 이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막 시작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그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위원회에 비상근 기획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현대, LG 저 연구원 출신하고 저하고 이제 그 비상근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대기업들 다 부도 나고 부실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그런 시기에서 아무튼 외부 사람들이 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도 청취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무튼 그때 2년을 여의도하고 이제 몇 개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가 두라라는 백두산 한라산의 가운데 자를 따가지고 두라라는 사회단체를 같이 이제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교류나 이런 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또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혼돈을 겪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했던 표방한 거는 이제 전문성과 운동성을 한번 결합을 해보자. 전문성과 운동성이요. 예. 그래서 그때 운동권 출신들도 뭐 일부는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운동권 출신들을 특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정부 관료로 또 기업으로 이렇게 갔던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다양한 직종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걸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이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가전략연구 모임, 아태지역 연구 모임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태우 정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북방경제의 그 추진의 결과로 이 한중 한러 수교가 이루어졌던 시기라서 그때 이제 이 동북아 지역이 굉장히 이제
많이 격동하고 변화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일 청년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중 간의 어떤 뭐 신화사 통신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온 친구들하고도 이제 그런 테이블을 많이 갖고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이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네.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사회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단체들 간의 교류나 그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두 가지 이제 배경이 저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국회로 가게 된 과정도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뭐 그 말씀드릴 기회가 또 따로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대기업 연구소에 일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동향 중심의 연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국회 보좌관 하는 친구나 선배들, 그다음에 대기업 비서실이라든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으셨군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섞임의 과정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또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하셨고 강원대병원 상임감사 역임을 하셨는데 대학병원의 상임감사 사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이게 곳인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감사라고 하면 그 강원대병원도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공공기관의 감사라고 하면은 뭐 방만 경영이라든가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아니면 부정부패를 뭐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적발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실이 또 감사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상감사나 뭐 특별감사 이런 것들 통해서 통상적인 어떤 결제 라인에서의 어떤 예방 활동도 네. 많이 하고 또 어떤 특이한 어떤 부정과 부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특별감사 형태로도 많이 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감사로 내려오면서 아마 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있었던 근무했던 게 좀 많이 좀 그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 아무래도 이런 숫자를 보시는 일도 많으시고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내려와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통제와 감시와 적발도 중요하지만은 강원대병원이 굉장히 취약한 병원입니다. 다른 국립대병원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도 네. 그렇고 내부 뭐 인력 구조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영 지원이라든가 업무 쪽에서 좀 뭐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로 컨설팅 감사 업무를 표방을 했었습니다. 감사로 뭔가를 잡아내기보다는 실제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 지원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고 또 제안하고 그거를 또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거는 그 신규 의료 장비 예산을 제가 이제 확보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 분께서는 개원일에 아무튼 감사로 와서 근무한 사람 중에 예산을 몇십억 갖다 준 감사는 처음이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공의 TO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정부 관계에 가가지고 아무튼 하소연하고 뭐 자세히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공의 TO 확보해 준 거. 그리고 이 국립대병원이 이 출연금하고 그 자부담으로 이제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 그러다 저희 보니까 더 지방 힘든-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참 힘겨운 상황인데 네. 그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이 층층시야도 절차도 복잡하고 근데 아무튼 퇴임하기 전에 그 비율을 좀 상향 조정시켜주고 나온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보람도 있었고 네. 병원에 그래도 근무했던 병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부드럽고 좀 따뜻함이 우리 원 네, 위원께는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한 감사회를 하시고 나오셨군요. 아, 예. 전 되게 고맙습니다. 날카롭게 하셨을 줄 알았는데 따뜻한 감사회를 하셨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춘천시장에 딱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 저는 좀 궁금합니다. 강원대병원에 내려와서 그 근무를 하면서 네, 춘천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 현실적인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고 절박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더 우울하고 암담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낭만 도시, 청춘 도시, 교육 도시, 뭐 대학 도시 뭐 이렇게 많이 불렸었는데 네, 지금의 춘천을 청춘 도시, 대학 도시, 낭만 도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네. 또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고 자신감을 잃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고 노인들의 어떤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아이들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고 네. 이런 춘천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미락하나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출마의 가장 큰 이유이자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선희 후보 이것만큼은 진짜 잘할 수 있다. 저한테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정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 과는 달리 네. 자네는 이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또 두루 다양한 경험을 그렇죠. 해왔으니 네. 이제 춘천의 시정도 조금 그런 사람이 맡아볼 어떤 시기와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연결과 융합이 중요한 시대에 네. 제가 뭐 대기업이나 또 국회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비즈니스 경험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이런 경험들이 춘천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네.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은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잘 연결할 수도 있고 네네.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 지켜지고 성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춘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야지 정치인들이 시민을 담보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이 하나의 뭐 제가 그 기준을 준거를 삼고 있는 말이 있는데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방점은 깨어 있어야 되고 조직화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켜갈 수 있겠죠.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또 깨어있는 시민, 또 그걸 또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벌써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 곡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천을 우리 원 위원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을 듣는 좋을까요?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네, 그렇죠. 흑백 사진이 참 어울리는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절에 딱 맞는 네. 그런 음색을 가지고 또 네. 그런 분위기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김필이라는 가수의 김필. 네, 네. 다시 사랑한다면이라는 곡이 요즘 분위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 곡을 선곡을 하셨군요.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곡이 그 영화 만추의 OST.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또 만추 예, 지금의 예. 또 시기와 또 어울리는 예, 그런 예. 선곡이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시사 주민을 시작한 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장 로맨틱한 선곡이 아닌가. 춘천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신 우리 원선희 위원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